시작하자.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너 결석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또 동영상을 찍게 또 귀찮게 만드네. 그지? 자, 먼저 숙제한 거부터 살펴볼게요. 166페이지부터. 응? 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숙제가 돼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특히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만약에 혹시라도 야, 숙제가 안 돼 있어도 뭐 어차피 숙제하고 다시 보면 되는 거니까 숙제 꼭 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167페이지에서 복습을 한번 꼭 해야 돼. 다 했지? 오래간만에 오늘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앞부분은 풀었었지. 얘들아 162, 163은 지난주에 풀었지. 맞지? 그래서 여기 168페이지부터는 오래간만에 그냥 내가 1번부터 끝번까지, 왜냐면 올해 니네보다 한 살 형들이지. 그 내신 시험 이제 한 걸 보니까 요 뒷부분에서 조금 까다롭게 나서 애들이 여기 뒤에서 종종 틀리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오래간만에 그냥 풀로 다 한번 풀어볼게. 어차피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따로 프린트 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가 순서대로 다 풀어볼게. 자, 그냥 순서대로 다 풀을 거야. 그냥 설명 잘 들어. 자, 1번부터 볼게. 168페이지 페이지 168페이지부터 그냥 순서대로 다 푸는 거야. 1번부터 볼게. 태양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래. 자, 기억부터 볼게요. 지구에서 기상현상 및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는 그런적 에너지야. 기상현상이라는 건 눈, 비 얘기하는 거야. 눈, 비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고,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물이 바다에 있던 강에 있던 호수에 있던 애들이 증발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증발을 해야 구름이 만들어지지. 그럼 증발하는 근원 에너지가 뭐냐? 당연히 태양 에너지지. 그 다음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넓은 의미로 보면 대류의 일환이야. 대류의 한 종류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기도 순환하고 해수도 순환. 만약에 태양이 없어져서 한동안은 이제 북극과 남극의 온도 편차가 없겠지만, 만약에 태양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몇십 년 혹은 한 몇백 년이 지나면 지구는 위치와 상관없이 온도가 거의 비슷해져. 한마디로 북극이나 적도나 온도가 똑같아진단 말이지. 지금 적도가 북극 남극보다 온도가 뜨거운 이유는 그냥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서 온도가 똑같아지잖아. 그럼 해류의 흐름, 여러분들 막 옛날에 막 프로시오 해류 막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런 해류의 흐름도 없어지게 된다고. 그런 거 참고하면 돼. 그러면 기억은 맞는 말이지.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은 뭐라 그랬어?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우리 판의 이동 배웠잖아, 예전에. 그치? 그래서 판이 있으면 암석권이 있고 그 밑에 연약권이 있다 그랬어. 연약권이 뭐야? 멘틀은 고체란 말이야. 멘틀은 고체인데 꿈틀꿈틀 움직인다 그랬어. 그래서 1년에 대략 1cm, 1년에 1cm 움직이면 사실상 1년 내내 쳐다봐도 1cm 움직이는 수준이니 몇십 년, 몇백 년 정도 해갖고는 웬만해서 티도 잘 안 난다. 기본으로 판이 이동한 어떤 그걸 보려면 최소한 1000년, 만년 정도는 지나봐야 갈라지는지 쪼개지는지 뭐 서로 다가오는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지. 육안으로 확인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판의 이동을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고, 얘들아 판의 이동은 태양 에너지 아니야. 판의 이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 그게 기본이야. 예전에 배웠던 건데 조금 까먹었겠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설명해 주는 거야. 지구 생명체 생명활동, 이거 뭐야? 대표적으로 광합성이지. 식물 죽으면 시간 지나면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없어진다고 보면 돼. 바이러스 막 이런 애들 빼고 걔들은 살아남겠다. 걔들은 식물 없어도 안 먹어도 되니까 이제 시간 지나면 멸종하겠지. 당연히 지구 생명체의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는 주된 에너지 태양 에너지 맞지? 이거는 핵심이 뭐냐? 광합성이야, 광합성.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 자, 그림은 태양 에너지가 생성되는 핵반응. 자, 요거 주위에 수소 4개가 뭉쳐져서 헬륨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요번에도 이제 애들이 내신 시험 봤더니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뭐라고 하냐면 자, 핵분열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럼 얼핏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보다 보면 맞는 말 같아. 아니지. 얘는 핵융합 반응이고 핵분열은 뭐라 그랬어? 우라늄이 쪼개지는 거야. 단순해. 나보다 작은 입자들이 뭉쳐져서 큰 입자를 만들면 융합이 되는 거고 큰 원자가 작은 원자로 쪼개지는 건 분열 반응이 되는 거야. 그것만 주의해. 이거 꼭 내년에 내신 때 분명히 나온다. 그럼 얘는 핵융합 반응이고 이 과정에서 질량결손이 생긴다고. 질량결손 꼭 알아둬.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수소가 예를 들면 수소가 4개가 합쳐져서 헬륨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만들어져. 이 에너지의 근원이 질량결손이 뭐냐면 질량이 소멸되는 거야. 사라져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질량결손이 생기는 반응은 우리가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흔히 말하는 질량보존의 법칙. 얘는 성립이 안 돼. 핵반응에서는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소가 예를 들면 질량이 이제 질량 수는 1.0이지만 리얼 질량은 예를 들면 1.000 1이라고 할게요. 숫자 쉬운 걸로 할게요. 그냥 이런 애가 4개 있단 말이에요. 좌변에서 실제 리얼 질량은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내 숫자는 내가 예시를 드는 거야. 실제 이런 숫자가 아니고 실제는 좀 더 복잡해 숫자가. 그러면은 얘가 헬륨을 만들어. 그러면 헬륨이 질량이 당연히 4.0004짜리 헬륨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량 보존이 성립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4. 예를 들면 0.002짜리 헬륨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은 이때 질량이 감소했지. 그리고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질량이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질문. 야, 좌변이랑 우변이랑 질량이 누가 커? 무조건 좌변이 질량이 큰 거야. 그래서 얘가 질량 결손이 0.0002가 되고 이게 소위 말하는 2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얘의 에너지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가늠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질량이 소멸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질량 에너지 등가라고 불러. 무슨 말이냐? 원래 질량이라는 건 물질이고 사실 에너지는 물질이 아니잖아? 근데 물질과 에너지 사이에 서로 호환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옛날에 빅뱅으로 돌아가 볼게. 빅뱅 이후에 초창기에는 뜨거움만이 존재했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너네 빅뱅 배운 거 생각해봐. 빅뱅 이후에 어느 날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 그 기본 입자가 뭐예요? 쿼크랑. 그렇지. 쿼크와 전자가 기본 입자잖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쿼크들이 또 뭉쳐서 양성자 만들고 중성자 만들고 또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전자 달라붙으면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이 만들어진 거잖아. 이때 봐봐. 빅뱅 초창기에 빅뱅이 딱 생겼어. 이때는 쿼크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시점에 쿼크와 전자들이 만들어져. 얘들이 뭘로 만들어지냐? 그 뜨거움의 에너지가 뭉쳐져서 입자가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고 그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지. 그럼 빅뱅 이후에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진 과정은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에너지로 입자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옛날에 빅뱅 설명할 때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했지. 왜? 냉정히 말해서 시험에 별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에너지로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기가 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쪽에다 포커스를 둬서 설명을 했던 것 뿐이지. 사실은
빅뱅 이후에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진 게 에너지가 입자를 만드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럼 얘는 거꾸로 입자가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그 입자라는 게 질량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환과 순환의 근본이지, 근본. 그럼 기억은 맞았지? 태양 에너지는 수소 원자핵이 분열하여가 아니고 융합하여.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린단 말이야. 이런 거 틀리면 열받지. 내신 나왔는데 이런 문제 틀리면 얼핏 생각하면 맞는 거 같거든. 근데 분열이 아니고 융합이라는 거 주의하라고.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야. 핵 반응 과정에서 질량이 보존 안 된단 말이야. 에너지가 생겼으면 질량 보존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 그러면 질량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 이거 틀려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은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의 전환에 대한 설명이야. 태양 에너지는 대기에 흡수되어 바람의 뭘로? 운동 에너지. 바람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 야, 바람이라는 게 뭐냐? 결국 공기 입자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바람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는 광합성 과정에서 뭘로? 화학 에너지. 물질이면 거의 다 화학 에너지라고 보면 돼. 포도당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뭘로? 전기 에너지. 태양광 발전이잖아. 발전 나오면 다 전기 에너지야. 그래서 들어갈 말은 4번이 되겠지. 요런 건 꼭 알아둬야 돼.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에서 물이 순환하며 비나 눈과 같은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거야. 태양 에너지가 기억. 태양 에너지가 일으키는 에너지 전환과 흐름의 과정이다. 맞지? 증발하려면 무조건 열에너지 있어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구 입장에서 보면 열에너지 근원은 다 태양 에너지야. 그럼 기억 맞았지? 자, 가 봐봐. 가가 뭐냐? 바닷물이 증발하는 거야. 바닷물이 증발하고 구름이 될 때 태양의 무슨 에너지가? 방금 얘기했잖아. 열에너지가. 증발은 열에너지지. 빛에너지가 아니지. 빛에너지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광합성. 야, 또 광합성은 열이 아니야. 빛이야. 그리고 빛에너지 쓰이는 게 태양광 발전. 그래서 니은 틀렸어. 디귿. 나에서 구름이 비가 되어 떨어질 때 구름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속도가 빨라지잖아.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기도 나왔다. 5번 보자. 그림 가는 정지에 있는 금속고리의 자석이 처음에 금속고리에 정지에 있을 때, 가는 정지에 있으니까 전자기도 안 생겨. 전자기도의 가장 포인트는 자기장의 변화, 자석과 코일 사이의 상대적 운동. 누가 움직이는 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둘이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어. 근데 상대적인 운동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는 운동을 해.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나는 그림에서 보면 N극이 다가오는 상황이야. 이러면 코일을 전자석으로 보면 되지. 그럼 코일의 위쪽은 무슨 극이 만들어져? 나는 코일의 위쪽이, 종우야, 나에서 코일의 위쪽이 무슨 극이 만들어져? 어허이. 나 봐봐. N극이 다가오잖아. 그럼 이 코일 입장에서 N극이 다가오는 게 좋아, 싫어? 어? 어? 좋으면 웰컴투가 돼버리잖아. 야, 전자기도는 도체가 내 주변에서 자기장이 변하는 게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그래, 싫다는 거에서 시작되는 게 전자기도야. 그래서 전자기도는 얘들아 언제나 운동을 방해해.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럼 종우야 봐봐. N극이 다가와. 그럼 이 코일 입장에서 N극이 다가오는 게 좋아, 싫어? 싫어. 그럼 N극을 밀어내야 되잖아. 그러면 자석이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 아니, 자석이 힘을 받아 코일로부터. 그 자석이 힘을 받는 방향이 어느 쪽이야? 위아래로 표현하면. 지금 자석이 내려오고 있잖아. 저 새끼 못 내려오게 하려면 얘를 밀어야 돼? 당겨야 돼? 그치, 밀어야 돼. 그럼 자석이 어느 쪽으로 힘 받아?
그치, 위쪽으로 힘 받는다고. 그러려면 종우야, 코일은 위쪽이 무슨 극 돼야 돼? 그 N극이 돼야 된다고. 얘들아, 이 전자기유도의 개념은 내년에 그냥 물론 지금 여기 배우는 대부분의 애들이 다 내년에 시험 나올 내용이니까 내가 지금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에서는 코일의 위쪽이 N극 된다고. 핵심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 무조건 운동을 방해한다. 같은 원리로 다는 이번엔 N극이 도망가잖아. 그럼 이번엔 가지마 해야 되니까 도망가는 놈을 아래로 당겨야 돼. 그러면 다에서는 코일의 위쪽이 S극이 돼야 된다고. 이게 전자기유도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가는 전자기유도가 안 생겨. 나와 다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야. 이게 포인트지, 이 문제에서는. 자, 기억 볼게. 가에서 금속고리에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기억 맞았지? 니은 나와 다에서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잠깐만. 금속고리에 N극이 다가오고 이건 잘못 봤다. 미안. 야, 지금 상황이 내가 잘못 봤어. 지금 나는 어떤 거냐면 코일이 이렇게 있고 자석이 내려오는 거야. 다는 뭐냐면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올라가는 거야. 나도 잘못 봤다. 정신 차리고 봐야 되네. 그럼 결론은 나랑 다는 둘 다 서로 결론은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야.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움직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 그럼 나와 다는 결론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서로 다가가고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되는 거고 다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유도전류의 방향은 똑같이 둘 다 위로 N극 만들어야 돼. 서로 밀어내야 돼. 그러니까 니은 틀렸지.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하지. 왜? 서로 다가가면 자기장이 세지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 디귿 틀렸고 5번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전자기도 또 나왔다. 그림 가나다와 같이 낙하높이 코일의 가문수 변화시키면서 낙하높이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 얘를 쉽게 말하면 자유낙하시킨다 치면 낙하높이가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얘가 코일에 다가왔을 때는 그만큼 빠른 스피드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이건 넓은 의미로 보면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지. 뭐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그만큼 실제 코일에 다가왔을 때는 그만큼 속도가 빠를 거 아니야. 속도가 빠르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지는 거지. 그러니까 천천히 흔들었을 때랑 빨리빨리 흔들었을 때랑 유도전류의 세기가 달라진다. 이건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자석이 코일로 들어가는 순간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 지금 보자. 자, 우선 가와 나를 비교하면 당연히 나가 유도전류가 세겠지. 가와 나는 뭐냐? 코일 똑같이 감고 하나는 높은 데서 떨어뜨렸다. 높은 데서 떨어뜨려가 어떤 의미를 가져? 내려왔을 때 그만큼 스피드가 빠르다. 그런 뜻이지. 그럼 가와 나를 비교하면 나가 전류가 세야 되겠지. 자, 이번엔 나와 다를 비교하면 뭐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그럼 자석은 같은 스피드로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코일 많이 감으면 전류가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셋 중에 전류가 제일 센 건 다, 그 다음에 나, 가 순서가 되는 거지. 다나가 순서가 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지? 여기까지. 자, 7번 볼게. 7번은 지금 N극이 위로 도망간다. 그러면 오른쪽 코일 입장에서는 윤재야, 위가 무슨 극대? S극 돼야 된단 말이야. N극이 도망가니까 이번엔 너 가지마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 상황에서 오른쪽 코일은 위가 S극 돼야 되니까 저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왜? 위가 S극 만들으려고. 자, 그리고 서로 멀어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코일 입장에서 보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약해지는 상황이지. 서로 멀어지니까. 다가오면 세지는 거고 멀어지면 약해지는 거야. 됐지? 그럼 기억 맞았고 니은 틀렸지.
그 다음에 멀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번엔 가지마 해야 되니까 서로 당겨야지. 그럼 서로 힘이 인력이 작용해, 청력이 작용해. 무슨 힘이 작용해? 멍 때리면 안 된다니까. 서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당겨야지. 그 당기는 힘을 뭐라고 불러? 인력이지, 그치? 그래서 기억 디귿에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코일 내부에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이게 뭐야?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N극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얘도 위가 S극이지.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일단 자석만 봐봐. 자석 주변에 자기장 그려봐라. 그럼 어떻게 되냐? 무조건 N에서 S로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고. 그러니까 요 앞에서 보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이거 이해됐지? 자, 그러면 얘는 위쪽이 무슨 극대? 위쪽이 S극대고 아래쪽이 N극대야 되잖아. 왜? 얘가 지금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이제 전자석이 됐단 말이야? 그럼 얘도 아래가 N극이야. 그럼 얘 주변에서 자기장 그려봐라. 그럼 얘도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럼 서준아, 얘랑 서로 자기장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같은 방향이라고. 얘도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되고. 됐지? 그래서 서로 같은 방향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 그림과 같이 선풍기 앞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하고 간이 발전기를 놓고 선풍기를 작동하게 했어. 선풍기 돌면 날개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야. 자, 그럼 간이 발전기는 발전기 나와서 무조건 전자기유도. 전자기유도 나오면 무조건 코일과 자석. 그럼 기억은 맞았지? 발광 다이오드에 불을 켜려면 건전지 없어도 날개를 돌려. 대신에 누군가가 날개는 돌려줘야지. 그걸 여기서 누가 그 역할을 해? 선풍기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럼 결국엔 얘는 에너지 전환의 관점으로 보면은 선풍기의 운동 에너지가 예를 들면 결국엔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건전지 없어도 불 들어온다는 얘기야. 야, 전자기유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 건전지 없는데도 역학적 에너지로 전기 만드는 거. 그게 전자기유도의 가장 포인트잖아. 그럼 니은 틀렸고. 디귿. 간이 발전기의 날개가 빠르게 회전할수록 당연히 전자기유도가 세게 생기고 그러면 발광다이오드는 밝아진다. 디귿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그림은 자전거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자전기의 바퀴를 돌리면 전구에 불이 켜져. 전구에 불이 켜지는 과정은 전자기유도고 역학적 에너지가 혹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런 거 금방금방 하고 넘어갈게.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자, 11번. 그림은 발전소 발전기의 구조를 대략 나타낸 거야. 자석과 코일이 같이 회전하지 않지. 둘 중에 하나만 회전하지. 지금 같은 경우는 코일을, 야, 심지어 거기 고정자라고 돼 있다, 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움직이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석이 움직이는 상황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함께 회전하는 게 아니야. 야, 같이 회전하면 상대 운동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자기도를 했는데 여기 코일이 있어. 자석이 있어. 야, 자석이 내려오고 있는데 코일이 가만히 있어야 전자기도 생기지. 자석이 내려오는데 코일도 같이 도망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전자기도 안 생기지. 그래서 기억 틀렸어. 전자기도 현상을 이용하여 니은 맞았고 자석을 회전시키기 위해 터빈을 이용한다. 디귿 맞았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화력발전과 핵발전의 공통점은 열에너지 이용한다. 열에너지로 터빈 돌려가지고 전자기도 만들어. 그럼 차이점은 뭐냐? 연료가 다르지. 그래서 고온, 고압의 증기로 터빈 돌린다. 맞는 말. 해안가에서 먼 곳이 아니고 해안가에 가까운 곳에. 왜 그러냐면 화력발전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도 그렇고 열에너지를 이용하다 보니
이 터빈이나 이런 애들이 엄청 뜨거워진다고. 그러면 얘네들을 식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슨 선풍기 돌려가지고 식힐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식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냉각수가 필요해. 그래서 물 있는 곳에서 해안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강이 있는 곳이 얼마 없잖아. 우리나라 한강이 있다고 해서 서울 한복판에 발전소 만들 수가 없잖아. 대부분 해안가에 만든다고. 그래서 바닷물 땡겨서 냉각수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운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발전기 한번 통과한 다음에 나가는 물은 성분은 변함이 없어. 대신에 미지근한 물이 나가는 거지. 뜨거운 물이 나가겠지. 다시 바다로. 그래서 이거야 또 가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해안가의 수온을 높이는 효과가 생겨. 그래서 이게 수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플랑크톤 같은 애들이 막 엄청나게 막 생기면서 그걸 뭘 적조 현상이라고 해서 뜬금없이 플랑크톤이 많이 생겨. 바닷물에 동물성 플랑크톤이. 그럼 동물성 플랑크톤이 바닷속에 많이 번식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물 속에 있는 산소 농도가 약해져요. 그래서 가끔씩 이게 잘못되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 왜? 산소 농도가 줄어드니까. 사실 물고기도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들을 아가미로 흡수하는 거야. 근데 어찌됐건 얘들이 이제 산소 농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 밖으로 나와서 숨 쉬면 다행인데 물고기는 그 정도의 지능이 없지 않니? 산소 없네? 이상하다 하다 죽는 거야 그냥. 자, 그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기억 맞았고 니은 틀렸어. 연료의 매장량이 정해져 있어서 한계는 있지. 왜? 결국엔 석탄석유도 무한리필은 아니잖아. 우라늄 역시 무한리필이 아니지. 언젠간 닳겠지. 언젠가는 이론적으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13번 볼게요. 그림은 화력발전과 핵발전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이야. 자, 화력발전이고 밑에가 핵발전이야. 그러면 가는 에너지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화력발전의 그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화학에너지라고 부르지. 가끔은 화석에너지라고도 하기도 해.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화학에너지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지. 핵발전은 뭐야? 그냥 핵에너지지. 이름이야 이름. 에너지 종류의 이름이야. 핵분열 혹은 핵융합 요런 걸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핵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자, 13번 했어요. 14번. 화력발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이런 거 좀 쉽다. 건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발전소에 비해 훨씬 짧아. 화력발전이 그래서 만드는 데는 돈 제일 조금 들어. 화력발전이. 대신에 단점이 뭐야? 유지하는 데 돈 많이 들어. 야, 석탄, 석유가 엄청 들어가. 연료값이 많이 들어. 그래서 화력발전은 처음에 설치하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드는데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 그래, 답이 3번. 자, 15번 핵발전. 옳은 거 고르래. 핵분열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 이거 질량 결손이라고 아까 했지? 기억 맞는 말. 연료에 연소 과정이 없어서 이산화탄소가 없어. 왜냐? 이거는 빵 터지는 거잖아. 이산화탄소는 뭔가 연소시키는 거고 우라늄 핵분열은 얘들아 연소가 아니고 폭발의 개념이야.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없어. 대신에 방사능 폐기물이 발생을 하지. CO2는 발생을 안 해. 그래서 핵발전은 얘들아 온실효과랑은 상관이 없어. 핵발전은. 왜? 이산화탄소가 안 만들어지니까.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기억력 맞는 말. 핵발전으로 생기는 폐기물의 처리가 쉬울 리가 없지. 실제로 지금 핵폐기물은 얘들아 처리 방법이 없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핵폐기물 어떻게 하느냐? 발전소 지하에다 지금 쌓아놨다고. 어디다 버릴 데가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생기는 건 아니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많아지겠지. 그래서 지금은 핵폐기물을 얘들아 우리나라 기준으로 처리할 장소가 없어. 이거 땅에 묻어야 되는데 땅에 묻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발전소 지하에다 그냥 쌓아놓는 거야. 대신에 이제
방사능 밖으로 유출 안 되게 이제 잘 만들어야 되겠지. 잘못 만들면 방사능 유출이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핵폐기물 처리 방법이 그렇게밖에 안 돼. 어디다 묻을 데가 없어. 왜? 어디다 묻는다고 소문나가라. 물러가라 또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5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고르래요.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되고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다시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내가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에너지가 있고 내가 사용을 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지. 대기 중으로 날아간 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내가 다시 쓸 수 없는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력은 맞았고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에너지의 총량 자체는 변하지 않아. 그럼 다시 쓰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내가 못 쓰는 에너지 형태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에너지가 쓸 수 있는 에너지 형태에서 쓸 수 없는 에너지 형태로 바뀌지만 근본적인 에너지 값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야. 전환만 되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지. 17번 그림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휴대전화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래. 배터리가 충전되는 거는 전기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막 바꾸는 거지. 충전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지. 휴대전화가 진동할 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막 바뀌는 거 맞지? 안에 모터 들어있다고. 걔가 하고 진동을 하는 거야. 휴대전화가 뜨거워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대기 중으로 날리는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쓸 수 없는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17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바닥에 튕긴 18번 바닥에 튕긴 농구공이 튀어오르는 높이가 점점 낮아지다가 이렇게 되지. 그러면 전체 에너지 총량은 변함이 없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면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지. 뭐 이 정도로 기술해주면 될 것 같아. 19번 열 효율이 0.1에 그러면 열 효율 보통 efficiency에서 보통 2로 표현하고 얘는 공급 에너지분의 뭐 이렇게 잘못지냐? 공급 에너지분의 한 2일. 그래서 얘는 보통 W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게 효율이야.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효율은 0.2라고 알려주었어. 그 다음에 저열원으로 8kJ이 방출한대. 그러면은 자 얘를 보면 여기서 예를 들면 X가 들어왔어. X가 들어왔고 밖으로 나간 게 8kJ. 참고로 8kJ로 킬로 붙었으니까 8,000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써먹는 게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8kJ이 W가 되는 거야. 이런 관계식 하나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 더. 공급한 X분의 W가 0.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두 가지 식을 여러분들이 세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푸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얘랑 얘랑의 관계가 어떻게 돼? W가 0.2x 이걸 대입하면 되지. 그럼 여기다가 0.2x를 대입했어. 그럼 제 1로 넘기면 얘 1로 넘기면 어떻게 돼? 0.8x가 8kJ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는 어떻게 돼? 0.8분의 8kJ니까 얼마야? 80kJ인가? 10kg. 아니 10kJ. 10kJ 이렇게 되는 거지. 결론 10kJ를 주었더니 2kJ를 써먹고 8kJ를 내보냈다. 그러니까 효율이 10분의 2가 되는 거지. 이걸 퍼센트로 표현하면은 20%짜리 열기관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종호야 이거 맞았어 틀렸어 집에서 풀어서.
그럼 이해돼야 돼 이제. 이해됐지 이거? 자 19번 같은 거 알아둬야 돼.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다 세울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자 20번 다음은 형광등과 LED 등의 에너지 효율이래. 형광등은 효율이 21%야. 야 이런 등이 나오잖아. 그럼 효율이 21%야. 그러면 대기적으로 내보내는 열에너지가 79% 정도로 생각하면 돼. 반면에 LED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똑같은 에너지를 줬을 때 형광등보다는 LED가 덜 뜨거워진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 많이 뜨거워지면 안 좋은 거야. 무조건 전등은. 자, 기억.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가 비대에너지지 뭐. 전환하는 비율은 형광등의 LED보다 수준이 낮지, 효율이. 그럼 기억 맞았고. 공급한 에너지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열에너지의 비율은 형광등의 LED보다 높지. 이게 사실은 열에너지야, 열에너지. 그 다음에 같은 밝기일 때 에너지 누가 덜 들어? LED가 덜 들어. 쉽게 말하면 같은 밝기일 때 LED가 전기세 덜 나온다는 얘기야.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중요성. 야, 이건 읽어보고 그냥 기억이는 뒤에 다 맞는 거니까 이거 넘어갈게. 이런 것까지 뭐 일일이 다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 여기까지 했어. 자, 22번. 신재생 에너지 나왔어. 신재생 에너지 특징. 화석 연료의 고갈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무한리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공해. 그래야 연구 가치가 있는 거야. 공해가 생기면 연구에 가치가 없어. 왜? 화석연료 지금 충분히 잘 쓰고 있어. 근데 단점이 뭐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해. 그래서 야, 이산화탄소 발생 좀 줄여보자 라는 취지로 연구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니까. 그래서 기억 맞는 말.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야, 특징. 그러니까 니은 맞았지. 중요한 건 설치 비용이 겁나게 많이 들고 현재 기준으로.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잘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연구만 될 수 있다면 되게 효율적이고 돈도 얼마 안 들겠네. 근데 지금은 돈이 많이 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가나다는 화력,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이야. 얘들아, 모든 발전 중에 유일하게 전자기 유도를 활용하지 않는 애가 태양광 발전이다. 모든 애들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 태양광 발전 빼고. 요건 꼭 기억해. 그러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은 가지.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발전은 나야. 여기서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자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정도로 이해하면 돼. 발전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전자기도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에너지원이 고갈되지 않는 발전은 저기 뭐냐 나와 다. 그래서 기억니은 이거 다 맞았네.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볼게. 자, 에너지 이원이 있어. 근데 증기를 만들고 터빈을 가. 그러면 B는 어떤 발전에 해당되느냐? 우선 B는 에너지원은 근데 셋 중에 하나 고르래구나. B 같은 경우는 얘들아 화력 발전이나 핵 발전도 B에 해당될 수 있어. 응? 근데 여기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전지발전, 연료전지, 조력발전, 지열발전 셋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거지. 다시 얘기하지만 B가 가장 노멀한 방식이야. 그래서 화력발전, 핵발전은 B에 해당돼. 그럼 당연히 열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니까 증기가 등장했다는 거는 열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B가 여기에서는 지열발전에 해당되겠지. 그 다음에 증기 필요 없이 바로 터빈 돌린대.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조력발전, 파력발전, 풍력발전.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은 열에너지 없이 바로 운동에너지로 만드는 거니까. 수력발전도 뭐 이런 거에 C에 해당될 수 있겠지. 수력발전도.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에너지 갖고 바로 전기 만들어? 그러면 연료전지지 이거는. 셋 중에 하나씩 고르는 거야. 자, 25번 볼게. 그림 가와나는 각각 조력발전과 파력발전이야. 자, 조력발전은 밀물 썰물이고 파력발전은 파도야. 그래서 그 물의 흐름의 근원이 다를 뿐이지 조력발전과 파력발전은 또 한편으로는 비슷한 점이 좀 많아. 근데 물의 운동의 근원이 다른 거지. 참고로 조력발전은 얘들아 태양에너지 아니야. 분명히 지난주에 얘기했어. 조력발전은 밀물썰물이야. 밀물썰물의 핵심은 달의 인력 때문에 그런 거야. 물론 태양의 인력도 상관이 있어. 근데 태양은 너무 멀리 있어서 지구의 앞쪽과 지구의 뒤쪽에 영향력이 약해. 근데 달이 가까이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밀물썰물의 원인이 뭐니? 그러면 달과 태양의 인력차 때문에 밀물썰물이 생기는 건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달이 훨씬 코앞에 있기 때문에 달의 영향력이 좀 더 세.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조력발전은 태양에너지 아니야. 요거 꼭 알아둬. 파력발전은 당연히 태양에너지의 영향이야. 야, 파도 왜 생겨? 인재야. 파도 생기는 근원이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파도 왜 생겨? 파도. 그 바람이야. 그럼 바람 나오면 태양에너지가 되는 거지. 자, 가가 뭐냐? 조력발전이지.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지. 얘들아, 밀물썰물은 이미 정해져 있어. 날씨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밀물썰물은 예측이 돼. 근데 파도는 예측이 안 돼. 왜? 언제 바람 세게 불지는 물론 기상청이 예보를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 오늘 눈 온다 했다가 또는 비 온다 했다가 비 안 오는 날 많잖아. 더 어렵지 예측하는 게. 반면에 밀물썰물은 바람에 비해서는 예측하기가 좀 쉽단 말이야. 그래서 가는 발전량을 예측하기 쉬워. 뭐보다 파력발전보다는. 전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왜? 밀물썰물 한 번에 물이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파도 이렇게 치는 거랑 밀물이 우우 하고 물려오면 양이 누가 더 많아? 밀물썰물이 양이 많지. 그치? 무슨 파도가 쓰나미급으로 밀려오지 않는 이상은 파도 자체는 잔잔한 게 오래 유지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이즈는 밀물썰물이 좀 더 크다고 봐야지. 그래서 기억 맞았어. 가는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지. 아무데나 설치 못하지. 참고로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니네 해수욕장 가서 알겠지만 동해안은 밀물썰물이 약해. 니네 알아 몰라? 모르지. 해수욕장 가잖아. 동해안은 그래서 갯벌이 좁아. 근데 서해안 가잖아. 서해안 뭐 대천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가잖아. 낮에 물 빠질 때 물이 쫙 빠져 갯벌이 겁나 넓다고. 동해안은 갯벌이 좁아. 왜? 밀물썰물의 폭이 좁아. 그러니까 동해안에다가는 조력발전을 설치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조력발전 어디다 설치했냐면 인천 앞바다에 설치한다.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밀물썰물이 제일 심한 곳이야. 그래서 아무데나 설치할 수가 없어. 야, 밀물썰물이 생겨야 조력발전을 만들 거 아니냐. 그래서 니은도 맞았어. 나는 파력발전이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 그랬잖아 방금. 바람 많이 부는 날은 효율이 높겠지만 어떤 날은 날씨 겁나 좋아가지고 잔잔한 날이 있단 말이야. 그런 날은 발전 없는 거야.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26번 신재생에너지야. 요건 니네가 풀면 되고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 아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자, 고난도 바로 풀어볼게. 야, 서준아, 고난도도 다 풀으라고 그랬지 지난주에. 4개 다 풀었지? 풀었어 안 풀었어? 수업 시간에 4개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 수업 시간에 4개 다 풀었냐 내가? 내가 한 3번만 풀지 않았냐? 그치 3번만 풀었었지? 야 1, 2, 4번 말이 고난도지 할만하지? 그치? 지난주에 내가 3번은 풀어줬잖아. 예시로 하나.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는 여기서 마칠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라스트 챕터 과학과 미래설에 사실 별 얘기 없거든.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교시 마칠게요. 10분 쉬었다 하자.